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의 소비생활로 지난 시간 가정수업 진행했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가정수업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피드백하고 오늘은 소비자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22쪽을 참고하세요. 지난 시간에 청소년 소비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은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했다면 어디에 속하느냐 물어보는 질문에 44.9%의 친구들이 충동 소비에 썼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과소비, 그 다음에 동조 소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라는 질문에 문제 행동을 깨닫고 그런 소비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응답이 73.1%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스스로 문제를 깨달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비자 정보의 원천으로 중립적 정보를 제공했었는데요. 중립적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추가 정보를 제공할게요. 소비자 시대 웹진을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먼저 볼까요? 튀기지 않아 몸에 좋다는 인스턴트 겉면 사실일까에 대한 상품 테스트 내용입니다. 실제로 상품 테스트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스님은 열량이 낮다고 해서 이 신라면 겉면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막상 보니까 열량은 조금 낮지만 지방은 굉장히 낮네요. 왜냐하면 기름에 튀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트륨 함량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다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검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질문 있었나요? 라는 질문사항에 가정이 어려워요 라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운동회 하나요? 안 합니다. 취소됐어요. 학교 언제 가요? 우리 개학날이 정해졌죠? 개학날 정해진 그날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건가 봐요. 나만 알고 있기, 나 빼고 모두가 알고 있기. 선생님은 100% 나만 알고 있기. 선생님은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김밥. 이 말하기 죄송하지만 1학년 때 선생님 나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진심인가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른 의견들 참 많아서 선생님이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도 재밌게 찍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죠. 선생님도 여러분 얼른 만나고 싶어요. 1학년 때 마지막에 헤어지고 나서 2학년 때 봐 이러고 빨리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겨울방학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6월이 다 될 때까지도 못 만날 줄 몰랐죠. 자,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실제로 손님은 왕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자르 리츠라는 사람입니다. 스위스 태생이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인데요. 웃긴 사실은 이 사람이 실제로 상대한 사람들은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손님을 왕처럼 모셔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손님은 왕족이다 이런 뜻이었다고 하네요. 손님은 왕이다 라는 생각에 갑질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죠. 이러한 갑질 일어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알바생이 꼽은 매너 소비자 1위가 알바생의 인사에 함께 인사해주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또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등의 말을 해주는 것 또한 엄청난 매너 소비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매너 있는 소비자가 되기 위한 워커벨, 워커이라는 사람과 소비자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권리란 뭐겠습니까?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안전과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비자 권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잘 아느냐라는 질문에 34.4%가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즉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건 4.3%에 불과했습니다. 왜 알아야 할까요?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왔던 사건, 식리대 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 이렇게 서비스나 물품, 식품 등은 소비자에게 신체적 안전이나 물리적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지켜주는 게 바로 소비자의 8대 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퀴즈를 풀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교과서를 참고하거나 교과서가 없다면 꼭 옆에 필기해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할 권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사용하는데 펑 하고 터진다거나 부딪힌다거나 또는 음식물이나 식품 속에 바이러스가 내재되어 있다면 안전하지 않겠죠? 두 번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위해서 식품 포장지에는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표시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 또한 동봉되어야 하겠죠. 세 번째, 선택할 권리입니다. 거래 대상이나 장소, 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물건을 강제로 사게끔 하는 강매 행위나 또는 사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 카드나 현금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또는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을 5개 또는 10개 세트로만 판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소비자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낱개 봉지도 제공되어야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 활동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작은 용량 필요한데 더 작게 팔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권유를 하거나 또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소비자 체험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체험 물품을 제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변경하기도 하죠. 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런 다양한 식품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피해 보상 받을 권리.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에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인해서 다치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명백한 사유가 없이 소비자의 과실 탓을 하면서 보상해주지 않고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권리 침해, 즉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교육이 필요한 계층, 청소년이나 성인, 어린이, 고령자 등 전 인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소비자 교육을 받는 중이죠. 그 다음, 단체 조직 및 활동할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를 했는데 제대로 환불 조치나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촉구하는, 요구하는 이런 행동들도 소비자 단체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 또한 소비자 단체에서 진행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깨끗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있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더러운 포장마차 같은 경우 또는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한 부엌 안의 모습이 굉장히 비위생적인 경우 사진이 너무 더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뉴스 기사 제목만 가지고 왔어요. 마라탕 업소의 비위생 또는 배달 음식의 잔반 재활용, 비위생 미용업소, 미용실도 그 다음에 설 앞두고 가짜 참기름 비위생 닭강정과 같은 것들도 또는 다른 강정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라에서 감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대 소비자의 권리를 모두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외우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책임은 당연히 주어집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되겠죠. 소비자의 책임은 총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비판의식을 가질 책임. 우리가 이 물건을 볼 때 품질은 어떠한지, 가격은 어떠한지 꼼꼼히 따져서 소비하게 된다면 우수한 소비 물품만 우리가 더욱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참여할 책임.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만의 권익, 이익뿐만 아니라 다수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 참여할 책임, 공정한 거래를 위해 행동할 책임이 우리에게 지어지는데요. 우리 나만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식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이것을 꼭 제지하거나 막는 행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을 보호할 책임. 무분별한 소비 행위는 쓰레기를 많이 남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분리수거나 재활용 등과 같이 환경을 고려한 소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단체 행동을 할 책임. 자신 및 타인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단결하여 단체를 조직하여 행동할 수 있는 책임도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내 소비 생활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 소비자의 권리 총 8가지, 소비자의 책임 총 5가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겠죠. 자, 다음 시간 강의를 바로 이어서 듣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합쳐진 과제를 한 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 시청해주세요.